이천수는 부평고 시절 최태욱, 박용호와 함께 부평고 삼총사라 불리며 전국 대회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때문에 당시 청소년 대표팀에서도 이천수는 에이스로 활약을 해주었는데요. 그렇게 고교 시절을 지나 고려대학교에 진학한 이천수는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당시 국가대표팀 허정무 감독의 눈에 들어 2000년 열린 아시안컵 엔트리에 포함되며 2000년 4월 5일 아시안컵 라오스전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만 18세의 이천수는 국가대표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며 본인의 천재성을 만천하에 알리게 됩니다. 이후 이천수는 히딩크 감독 부임 후에도 국가대표로서 기회를 받게 되는데 2002년 월드컵에서는 비록 후보였지만 패기 넘치는 플레이로 대한민국 4강 신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고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골을 포함하여 조별 예선 3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당시 대한민국 선수 중 당연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월드컵 이후 이천수의 국가대표로서 마지막 대회였던 2007년 아시안컵, 여기서도 이천수는 대한민국이 치렀던 6경기에서 모두 출전하여 비록 득점을 올리진 못했지만 경기 내내 활발하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천수의 활약으로 대한민국은 극적으로 대회 3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거론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선수인 박지성 역시 이천수와 함께 2000년 아시안컵 라오스전에서 국가대표팀에 데뷔하였습니다. 이천수가 당시 득점을 올리며 주목을 받긴 했지만 박지성 또한 국가대표 데뷔전에서 나름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었고, 이후 박지성은 꾸준히 국가대표팀에 선발되는데 특히 히딩크 감독의 엄청난 신뢰를 받으며 국가대표팀에서 주전급 선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때문에 2002년 월드컵에서도 주전급으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4강 진출에 큰 기여를 하게 되고, 2002 월드컵 이후 유럽 무대에 진출한 박지성은 2011년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선수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의 활약도 좋았지만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뛰던 박지성은 정말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A매치에 나서는 자세를 누구보다 몸소 잘 보여주었던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특히 박지성은 2006년 월드컵, 2010년 월드컵까지 3번의 월드컵에 연속으로 참가하였는데요. 3번의 월드컵에서 박지성은 모두 득점을 기록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플레이와 자신이 왜 유럽 빅클럽에서 오랜 기간 뛰었는지를 증명하는 영향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박지성이 왜 큰 경기, 큰 대회에 강한 선수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최태욱은 먼저 국가대표팀에 데뷔했던 이천수와 함께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측면 미드필더였습니다. 최태욱은 이천수, 박지성과 마찬가지로 허카우터 허정무 감독의 눈에 들어오며 2000년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아시안컵 멤버로 대표팀에 발탁되었고 4월 7일 몽골을 상대로 국가대표팀에 데뷔하게 되는데, 여기서 최태욱은 페널티킥 득점으로 국가대표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후 최태욱은 히딩크 감독의 부름을 받아 2002년 월드컵 최종 명단에 들어가며 월드컵에 참가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태욱은 부상으로 인해 초반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결국 월드컵에서 마지막 3, 4위전 단 한 경기 출전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 최태욱은 국가대표팀에 종종 선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국가대표팀에서의 활약은 좋지 못했고, 그렇게 최태욱은 현역 은퇴 전까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렇게 좋은 활약을 보이지 못한 선수로 남게 됩니다. 김진규는 어린 시절부터 각 연령별 청소년 대표팀을 경험하고 주장직을 맡았던 적이 있을 정도로 당시 대한민국 수비 라인을 이끌 유망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대표팀 시절부터 차기 국가대표 수비수로 각광받던 김진규는 결국 2004년 7월 본프레레 감독 부임 초기 열렸던 트리니다드 토바고전에서 성인 대표팀에 전격 데뷔하게 됩니다. 김진규는 이후 2004년 아시안컵, 2005년 동아시안컵,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 엔트리에도 포함되게 되는데, 당시 월드컵에서는 김영철, 최진철 등 베테랑 수비수들과 주전으로 호흡을 맞춰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월드컵이 끝난 이후 2007년 아시안컵에서도 활약해준 김진규는 대표팀에서 나름 자리를 잡아가는 듯 하였으나 부상 등의 이유로 점점 폼이 하락하게 되고
이후 좀처럼 국가대표팀에선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청소년 대표팀 시절부터 차세대 국가대표 스트라이커로 기대를 모으던 박주영은 2005년 6월 당시 월드컵 최종 예선 소집 명단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국가대표팀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박주영은 패배 직전 동점골을 터뜨려 대한민국의 독일 월드컵 본선행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후 박주영은 무려 3번의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는데 먼저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박주영은 조별 예선 마지막 스위스와의 경기에 선발 출장하여 월드컵 첫 경기를 치르지만 경기에서 패배하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러 맞이한 두 번째 월드컵에서 당시 전성기에 있던 박주영은 최고의 활약을 하게 되는데 특히 나이지리아와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그림 같은 프리킥골로 대한민국의 원정 16강 진출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월드컵이었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박주영은 아스널에서 실패를 맛본 후 여러 클럽을 돌아다니며 방황하던 터라 경기력이 정말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대표팀을 이끌던 홍명보 감독은 박주영을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기용했고 결과는 당연히 좋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3번의 월드컵을 국가대표로서 출전했던 박주영은 전성기 이후 클럽에서는 그럭저럭 좋은 활약을 이어가지만 국가대표팀에서 입지가 완전히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박주영은 결국 2014년 11월 이란과의 평가전 이후 국가대표로서 경력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됩니다. 구자철의 성인 국가대표팀 데뷔전은 허정무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이끌던 2008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 허정무호 1기 대표팀 명단에 구자철이 선발된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구자철은 2008년 2월 17일 동아시안컵 중국과의 경기에서 만 18세의 나이로 A매치에 데뷔하게 됩니다. 이후 구자철은 국가대표팀에 정말 꾸준히 소집되며 2번의 월드컵을 포함해 많은 국제대회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특히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구자철은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대회에서 구자철은 자신의 공격적인 재능을 마음껏 뽐내 무려 5골과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대회 득점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시안컵에서의 활약을 기점으로 구자철은 대표팀 주전으로 점차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또 유럽리그로의 이적도 가능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주전은 아니었지만 대표팀에 꾸준히 선발되었던 구자철의 마지막 대회는 2019년 아시안컵이었습니다. 당시 카타르와의 8강 경기를 마치고 있었던 인터뷰에서 구자철은 대표팀 경기를 뛰는 것에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말을 하게 되고 대회가 끝난 후 결국 구자철은 어린 시절부터 활약했었던 국가대표팀에서의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청용은 각급 청소년 대표팀을 모두 경험하며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주목받던 창의적인 미드필더였습니다. FC 서울에서 이미 주전급 선수로 활약 중이던 이청용은 결국 당시 허정무 감독이 이끌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포함되며 2008년 5월 남아공 월드컵 지역예선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만 19세의 나이로 A매치에 데뷔하게 되고 데뷔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훌륭한 A매치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후 허정무 감독의 신임을 받게 된 이청용은 결국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최종 명단에도 포함되게 되는데요. 이청용은 그렇게 출전하게 된 월드컵에서 조별 예선 그리고 16강까지 모든 경기에 출전했으며 2개의 득점까지 기록하여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활약을 보였던 2010년 월드컵 이후 2011년 7월 프리시즌 경기에서 이청용은 아주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선수 생활 중 가장 큰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청용은 큰 부상 이후에도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하는 등 국가대표팀의 부름을 지속적으로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큰 부상이었기 때문에 부상 이전 보였던 이청용의 플레이를 보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청용은 국가대표팀에서 나름 중용받는 것을 이어갔고 그래도 2번의 월드컵을 경험한 베테랑 선수로 국가대표팀에서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이청용과 마찬가지로 연령별 대표팀 그리고 FC 서울에서 이미 주전급 선수로 활약을 이어가던 기성용은 2008년 9월 5일 요르단과의 친선 경기에 출전하며 만 19세의 나이로 A매치에 데뷔하게 됩니다. 이후 기성용은 북한과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에 출전하여 A매치 데뷔골을 기록했고 곧바로 다음 경기였던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 경기에서 본인의 2번째 A매치 득점을 기록하며 성인 대표팀 데뷔 초반부터 심상치 않은 재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기성용은 그렇게 대표팀에서
점차 주전급 선수로 자리 잡더니 결국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도 참가하게 되었고 16강까지 대한민국이 치른 모든 경기에 출전하여 대표팀의 공수 연결고리로 꽤나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후 대표팀에서 기성용의 입지는 점점 더 커졌고 2011년 아시안컵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던 것을 시작으로 박지성이 은퇴한 이후부터 에이스급 선수로 활약을 이어갔고 특히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2015년 아시안컵에서는 매경기 고군분투하며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성용은 전성기에서 내려온 시점에서도 대표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중의 핵심 선수로 계속 활약을 해주었고 그렇게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거쳐 2019년 아시안컵까지 대표팀 중원을 책임졌던 기성용은 2019년 아시안컵을 끝으로 국가대표팀에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